러닝머신의 단점도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하면 같은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동을 하셔서 다양하게 근력을 사용을 또 하고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루틴한 운동처럼 돼버려가지고 뭐 습관적으로 빠르게 걷는다든지 뭐 러닝머신에서 살짝 뛰기만 하는 정도만 하면 별로 좋지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계에 내 몸을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기계의 어떤 땅에 오는 속도에 내 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척추 건강, 특히 허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필수죠. 그런데 운동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면 약, 못하면 독. 그럼 질문은, 허리에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허리에 부담 가는 운동 또는 나쁜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줄 요약을 굳이 한다면 과도한 허리 회전, 꼬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한 중량 운동은 허리에 반드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 피해야 하는 운동은 과도하게 허리를 이제 꼬는 거죠. 회전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무리한 그 러시안 트위스트 아시죠? 걸레 짜듯이 이렇게 허리 꼬면 안 되죠. 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골프죠. 골프 연습장에서 막 과도하게 스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 안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디스크가 급기야는 찢어지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척추 신전 운동이죠. 그러니까 신전이면 뒤로 제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내밀듯이 무거운, 정말 너무 심한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지나친 백 익스텐션, 배를 내밀면서 뒤로 너무 제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허리에 과부하를 주면서 오히려 디스크 쪽보다는, 디스크는 정관절이고요, 이 뒤에 있는 후관절이 양쪽이 있거든요. 그 후관절을 마모시키고 후관절 낭종이라든지 또는 관절에 물이 찬다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잘못된 스쿼트나 이제 데드리프트 자세예요. 그러니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되게 좋은 운동이지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허리를 과하게 굽히거나 뒤로 젖혀서 디스크라든지 후관절의 손상을,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좋은 운동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인데,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플랭크라든지 데드버그예요.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그죠? 허리에 부담을 안 주면서 중심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배를 너무 내밀거나 너무 젖히도 안 돼요. 밸런스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골반과 고관절의 가동성을, 운동을 좀 이렇게 가동성이라고 하죠. 골반과 고관절이 이렇게 가동되는, 그 가동이 잘 안 되거든요. 되게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골반을, 고관절을 가동하게 하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바로 브릿지, 또 힙 힌지, 이런 것들은 허리 대신에 엉덩이와 고관절을 활용하는, 따라서 척추 건강까지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허리 스트레칭인데요. 뭐 고양이 자세 있죠. 그다음 맥켄지 운동, 이런 것들은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뭔가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 코어 강화 운동, 플랭크, 또 뭐 브릿지, 뭐 고양이 자세, 맥켄지, 이런 거는 그 침대 근처에서 꼭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꼭 해보세요. 이 운동을 자고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이 중요한데, 주로는 이제 어떤 일을, 뭐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방송 전에도 잠깐 화장실 가서 스트레칭 했거든요. 또 엘리베이터 타면, 혼자 타면 좀 이렇게 거울 보면서 잠깐, 즉 잠깐 이용해서, 또는 운동 전후로 잠깐 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운동 전후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스트레칭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한다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스트레칭도 뭐 가볍게 한다든지 좀 충분히 한다든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강도를, 변화를 두시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게 중심을 허리가 아닌 좀 엉덩이나 하체에 좀 이렇게 분산하는, 즉 나의 어떤 몸무게를 너무 이렇게 쳐져서 허리가 이렇게 다 부담되지 않도록 좀 쭉 몸을 펴서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체중을 약간 이렇게, 너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러지 말고, 좀 이상해 보이죠,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좀 무게 중심을 이렇게 살짝 하면서 항상 허리로만 하중이 들어가지 않게 약간 이렇게 좀 몸을, 네, 웨이브를 탄다 그러죠. 이렇게 좋은 웨이브를 타는 습관은 상당히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고 저도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잘못 얘기해서 회사 거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러닝머신은 보통 우리가 이제 트레드밀이라 그러죠. 러닝머신이라고도 하고, 트레드밀은 주의하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어떤 충격 흡수에 대한 개념, 그다음 안정성, 또 뭔가 이게 운동했던 단조로움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한다면 러닝머신은 충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즉 잘못된 자세로 한다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면 충격을 감소해서 도로보다는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덜할 수도 있죠. 충격을 흡수하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머신들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뭐 실내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러닝머신의 단점도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하면 같은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운동을 하셔서 다양하게 근력을 사용을 또 하고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루틴한 운동처럼 돼버려 가지고 뭐 습관적으로 빠르게 걷는다든지 뭐 러닝머신에서 살짝 뛰기만 하는 정도만 하면 별로 좋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기계에 내 몸을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어떤 땅이 오는 속도에 내 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페이스 조절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착지 시에 또 우리가 몸이, 기계가 땅이 오고 우리가 이제 충격을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적지 않은 사소한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착지를 하게 되면 발 뒤꿈치라든지 무릎, 허리나 관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스포츠 손상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겠죠. 저도 하기 때문에 어떤 주의를 하셔야 되냐. 1번은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과하게 숙이거나 젖히면 안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뭐 지인 보러 자기 러닝머신 할 때 찍어달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꾸부정한다든지 뒤로 젖히면 안 되고요. 손잡이를 잡고 뛰는 거는 안 좋으세요. 어쨌든 손잡이를 잡고 뛰는 거는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팔에도 좋지가 않아요. 손잡이를 잡고 빠르게 걷는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만 만약에 뛴다면 손잡이 잡고 뛰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쿠션이 있는 러닝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뛰십시오. 이 러닝머신에서 뛴다고 신발을 생각을 안 하면 그 충격 흡수가 나의 관절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연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신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추천하는 그 러닝머신은 무동력 러닝머신이에요. 그래서 동력으로 와서 내가 기계에 맞춘다기보다는 나의 자연스러운 운동 능력에 오히려 기계가 맞춰지는,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습니다. 무동력 러닝머신은 추천합니다. 허리 디스크란 무엇인가요? 질문이 좀 방대하고 어려운데요. 일단은 허리 디스크란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를 보면 전관절이 있고 후관절이 있는데, 전관절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초코파이 같이 설명을 해요. 초코파이를 딱 잘라서 보면 겉에는 초콜릿이 있지만 안에 그 하얀색 머시멜로인가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초콜릿이 외륜, 속에 있는 하얀색이 수핵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코파이처럼 생긴 구조물이 이제 우리 뼈 마디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초코파이 정도보다 좀 작아요. 제 손바닥 반 정도만 해요. 그리고 목 디스크는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목부터 흉추, 허리까지 사이즈가 좀 다양하죠. 올라가면서 작아지고 우리 몸의 척추를 이렇게 움직여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직립하게 되고 자세가 또 노년으로 갈수록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이 주변에 디스크가 돌출이 되고 신경이, 뼈가 좀 자라고 하면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자극이 되고 막히는 질환을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척추 탈출증 또는 허리 디스크 질환을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편하게 나 디스크 걸렸어, 디스크 걸렸어, 예, 꼭 질병처럼 얘기하는데, 허리 디스크는 이제 해부학 구조 이름이고요.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이 허리 디스크의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 당연히 1번은 잘못된 자세예요. 아주 오래된 뭐 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 이런 거 있죠.
두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좀 잘못된 방식으로 든다든지 척추에 안 좋은 자세로 일을 할 때 이런 거 근력이 또 부족해서 척추가 좀 불안정해지면 노년층이 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지나면 근감소가 확 일어나면서 이 척추를 잡고 있어야 되는 인대나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 어긋난다든지 그렇게 불안정성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손상이죠. 가벼운 충격이나 부상, 테니스, 골프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당연히 통증이겠죠. 허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허리만 아파오는 게 아니고 점점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다리에 저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허리만 잠깐 아픈 거는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육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엉덩이나 다리까지 쭉 내려오기 시작하면 신경이 압박된다는 거예요. 또 허리 디스크 탈출 중에 중요한 증상은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 앉아 있으면 이 초코파이처럼 돼 있는 이 디스크 안에 수액 안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약 한 50에서 70%까지 올라가요. 즉 100kg 정도 몸무게라면 한 150에서 170까지도 하중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디스크 각 마디마디에 압력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자주 쓰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좀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불편하죠. 디스크 질환 환자들이 특히 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샤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샤워를 안 하시고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세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디스크 질환은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허리를 숙여서 뭐 합니까? 세수하죠? 설거지하죠? 뭐 빨래하죠? 뭐 김장하죠? 즉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숙인다든지 또 허리를 너무 젖힐 때 디스크 질환이 나빠져요. 허리를 너무 젖힐 때가 언제입니까? 임신할 때죠. 임신하게 되면 허리를 너무 많이 뒤로 젖히게 돼서 디스크 질환이 안 좋고 또 남자들은 배가 많이 나오면 뒤로 허리가 자연스럽게 젖혀져요. 또 땅바닥에 양반대로 앉아 있을 경우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경우도 허리 디스크 안에 압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과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스크 탈출증 초기에는 그냥 쉬어도 낫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라든지 뭐 가벼운 타이레놀 물리치료 뭐 저는 침도 괜찮다고 봐요. 온열 치료, 파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가 되면 가벼운 운동 그래서 뭐 코어 강화 운동인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운동을 케겔 운동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고 배꼽을 뒤로 보내면서 항문을 조이세요. 그래서 한 3초 조이고 3초 릴렉스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코어 근육의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허리 부담 줄이는 스트레칭, 뭐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를 뭐 휴식이라든지 초기 치료로 안 됐을 때 증상이 지속되면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가벼운 신경주사라든지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도저히 안 되고 몇 달이 되고 다리 증상이 마비가 오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정말 뭐 대소변 장애가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큰 수술도 있고 작은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수술도 있지만 나사못도 받고 막 고정을 하고 임플란트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대개는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뭐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병변의 포커스를 찾아서 빨대 같은 걸 넣어서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충분히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세 침습 척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MISS라고 이제 영어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스파인 서저리 MISS, 미스라 그러죠. 미스. 그래서 이게 미스라고 하는 미세 침습 척추 치료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 같은 걸로 다 치료가 되고 현미경 또는 내비게이션 이런 방법들로 충분히 디스크 질환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최근 디스크 치료는 예전에 큰 수술을 안 하고 미스 MISS, 미세 침습 치료로 충분히 된다. MISS, 미세 침습 치료는 3가지. 가수 이름.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시경이, 미경이, 션.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3가수. 시경이, 미경이, 션. 대충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이 3가지의 가수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MISS 치료 방법이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요즘에 도입되고 근거 충분히 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평소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외과 의사로서 답변도 드리지만
이제는 생활습관의학자로서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국내에서는 신경외과 의사 1호로 제가 생활습관의학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면허예요. 그래서 막 시험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전문의가 2개예요. 그래서 더블 보드맨인데 생활습관의학적 측면에서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의학은 음식, 수면, 중독, 스트레스 관리, 운동, 사회, 생활, 인간관계까지 이 6개 분야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척추 전문가로서 생활습관의학 6가지 분야와 척추 건강을 긴밀하게 연관시키면서 환자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노년이 접어들면서 50대 이상이 되면 누구나 조금씩은 아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척추 질환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예방이 되냐? 기억하세요. 항염식품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염증을 억제시키는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칼슘이에요. 3번째 비타민 D예요. 항염 작용이 있는 음식과 뼈 건강을 돕는 영양소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뭐 메모하셔도 되고요. 허리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내가 쫙 나열할게요. 1번 항염식품에는 연어,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많은 고등어,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이라고 그러죠. 강황이 항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인데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연어, 고등어, 강황, 그 다음에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고요. 2번째, 뼈 건강을 우리 디스크나 뭐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소는 칼슘 제품이 많은 우유, 멸치, 치즈, 두부. 그래서 뼈와 디스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달걀 노른자, 그리고 표고버섯, 연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시켜요.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는 또 음식이 있는 근데 단백질이 필요하죠. 닭가슴살, 두부, 계란, 콩류.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력을 유지를 하려면 즉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살, 두부, 계란, 콩은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 강화에 근육도 예뻐지고요. 상당히 미용적으로도 좋고 척추 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말씀드릴게요. 1번은 뭐 튀김, 뭐 인스턴트, 즉 가공식품인데 상당히 많은 우리 체내에 있는 염증 유발하게 되고요. 또 과도한 카페인, 그래서 뭐 커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아요. 커피, 차, 뭐 여러 가지 카페인 많은 탄산음료, 우리 몸의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과 카페인입니다. 허리 통증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허리 통증과 면역은 큰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조금 무식한 겁니다. 요즘에는 척추 질환과 면역이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고 발표되는 논문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몸의 척추는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척추 옆에는 자율신경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에 신경의 어떤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고속도로망이에요, 척추는. 따라서 척추 질환이 생기고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요. 특히 이 통증이 만성화돼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면역력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만성 통증이 면역 기능을 저하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이 면역계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증가되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수면이 망가지게 되고 허리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게 되면 더욱더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죠. 따라서 허리 통증, 즉 만성화된 허리 통증과 면역력은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면역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서 척추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 뭐 의대 동기라든지 학교 동기들 보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절반이 안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4번, 5번 운동하거든요. 거의 매일. 반드시 운동하는데 4가지 하셔야 돼요. 그냥 걷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걷는 걸로 걷는 것만 하면 다 나?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1번 유산소, 2번 근력, 3번 밸런스, 4번 지구력. 이 네 가지를 다 골고루, 즉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걷기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골고루 하는 운동이 여러분들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포함시키면서 여러분의 면역력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잘 쉬어야 되고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된다는 거는 항염식품과 단백질을 반드시 보충하셔야 되고요. 잘 쉬시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역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지 또 허리 부담도 줄이고 또 수면 자세도 유지가 되면서 수면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척추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